예, 김정준 이노베이터님, 코치님 모시고 오늘 디자인 띵킹.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주제였어요. 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디자인 싱킹으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 싱킹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구글 앱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제 젠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젠보드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거를 바로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제대로 다시 데스크탑 2번 제대로 됐고요. 네.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자료를 만든 곳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의 슬라이즈라고 하는 앱에서 만들었고요. 요것도 요거를 제가 다 그린 게 아니라 슬라이즈 고라는 데에서 여기 무료로 템플릿도 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제가 전에 했던 거하고 합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즈 고에서 유명한 이런 템플릿들을 많이 무료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 주소도 일단은 먼저 띄워드리고요. 슬라이즈 고에 있는 걸 가져다 쓰실 때는 여기에서 미리 보기 이렇게 하시다가 가져와 가지고 바로 구글 슬라이드 버튼을 오른쪽에 누르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파워포인트 버튼 이거를 누르시면 파워포인트로 다운이 받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유무료 템플릿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는데 무료 템플릿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혹시 슬라이드 고를 모르셨으면 여기서 이제 출발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특이하게 젠보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젠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에서 이거 접속해서 볼 땐 약간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오류가 잡혀가지고요. 이제는 공유되는 주소가 이렇게 하나로 딱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구글의 젠보드는 이제 구글 미트를 통해 가지고 화상 회의를 할 때 바로 오른쪽에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단계적인 활동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저희 팀에서 이제 구글하고 같이 알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알버스라는 이름은 이제 해리포터와 그 시리즈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제 그리핀도르 기숙사 회장 알버스 덤블도어 거기서 따가지고 왔는데 그 알버스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이제 구글의 도구를 가지고 좀 매직스럽게 마법스럽게 좀 이끌어가자 대충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저희 팀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코칭 프로젝트들에 여러 학교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저희 벌써 지금 3년째 거의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글에서는 다음에는 아마 인천 지역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인천 지역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인천이 아마 계속 구글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이제 인천 지역의 힘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번 뚫고 들어가 보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글의 모든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100명까지 동시 편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 명이 나중에 들어온 순서대로 보통 이제 그냥 단순하게 뷰어만 되는데 자, 지금 먼저 공유해 드린 이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뷰어가 아니라 편집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조금 가능하면은 이 삭제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그 편집 권한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레임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넘어가게 제가 설계를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슬라이드 중에서 일부를 좀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요 그림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구글 이노베이터 아카데미에서 사용되는 이제 공식 그 디자인 싱킹 그림을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싱킹은 이제 스탠포드 디스쿨에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조금씩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처음에 첫 단계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여기에서 찾아진 정의, 어떤 문제의 정의를 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HMW라 그러죠. How might we?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아이디어화를 하고 그렇게 도출되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래서 최소로 실행 가능한 제품 내지는 정말 이거를 해야만 이 프로젝트가 최소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설계해보고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실제로 제품을 또 내보고 그러면 제품이 나온 거에서 또다시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나가면서 제품을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루틴한 과정이 디자인 싱킹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노베이터 캠프를 할 때에 이제 싱가포르로 갔거든요. 제가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 가지고 제가 돈 내고 호텔에서 자고 네 그랬는데 지금 그 가상으로 계속 버추얼 이노베이터 아카데미라 그럽니다. 그 재작년부터네요. 그래서 VIA로 하는 아카데미를 받으신 분들은 비행기 값도 안 내셔도 되고 호텔 값도 안 내셔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게 아마 디자인 싱킹 많이 하신 분들은 요런 그림 형태 많이 익숙하실 거고요. 지금 공유해 드린 주소 언제든지 한 번 더 복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이 활동하는 젠보드 예. 여기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혹은 저 지금 USB 쉐어링으로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음에 있는 주소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소 두 가지를 보내드렸고요. 특히 이제 저 쉐어링으로 공유된 주소는 이제 그 모바일 기기에서 볼 때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글이 깨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뷰어라는 주소로 공유된 주소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싱킹은 여기 지금 진짜로 이제 김건희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막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유명한 아이디어에서는 이렇게 6단계로 하고 있죠. 근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영감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또다시 한번 손을 대 가지고 이것도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뭔가 테스트를 해 보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동안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앞 단계로 돌아온다. 대충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또 뭐 임팩트라는 데서 단체 보면 또 이렇게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디자인 싱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지금 이론이 나온 지는 꽤 되었지만 사실 한국에는 스탠포드 디스쿨의 디자인 싱킹이 거의 유일한 것처럼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디자인 싱킹은 여러 뭐 회사들이 아니면 여러 교육 단체들이 여러 대학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이 되는 게 있다면 이제 저는 결국은 HMW 질문을 하고 How might we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뭐 3단계, 2단계, 1단계로 압축을 해보자면 이제 결국 뭐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 뭔가 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실제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니까요. 뭐든지 일단은 저질러 봐라. 프로토타입을 해봐라 된다. 저는 일단 그런 주의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여기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성향이 다를 텐데요. 저는 젠보드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감하고 디파인하고 아이디어화하기 중간 단계까지를 한번 일단 젠보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젠보드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2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시간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분야라고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활동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자료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디테일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종이로도 옛날부터 많이 해오셨고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해보셨고 마인드맵도 많이 써보셨고 그다음 뭐 미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들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다만 학생들하고 할 때 젠보드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페이지가 4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5페이지인데 0페이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쪽에 주소에 보면은 F는 4로 끝나 있어요.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린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있는 5페이지까지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에 선생님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페이지로 오도록 이렇게 링크를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모든 분들께 지금 편집 권한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요거 지금 이거 망가져도 돼요. 이 자료 어느 정도 망가져도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프레임 삭제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면 프레임 삭제도 되는데 프레임 삭제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냥 펜으로 여기저기 막 그리셔도 돼요. 펜 색깔 바꾸실 수 있고요. 펜 종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낙서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이 그린 게 마음에 안 든다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살표로 선택해 가지고 이것저것 나중에 다른 요소가 있으면 선택도 되는데 요소라는 거 이런 것들 스티커 메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메모지를 하실 수 있고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지도 한번 올려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다. 메모지 크기도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에서 현재 보고 계신 5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한번 갖고 놀아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네, 돌릴 수 있고 네, 그림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림도 올라옵니다.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작업하시기가 좋아요. 특히 이제 글씨를 쓰는 게 여기에서 좀 자연스럽게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글씨 쓴 거 위에다가 또 형광펜처럼 이렇게 겹쳐 가지고 또 다른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강의를 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셨던 프레젠테이션이나 그거랑 좀 다르게 지금 약간 종이 느낌으로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나가는 연습장인데 같이 그 위에다가 막 이것저것 쓸 수 있고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본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공유 권한을 언제든지 제가 다시 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 편집자를 추가해서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들만 그 조든지 아니면 같이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보드라고 하는 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사용 안 해 보셨으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낙서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스탠포드 디스콜 디자인 싱킹 과정을 잘 설명한 게 이제 그 LG CNS에서 예를 만들었길래 요런 식으로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빠르게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공감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여기도 좀 특이하게 했는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환자들에게도 감염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진료만 해도 병원이 수용 가능한 환자 수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여러 사람들에게 하면서 문제들을 끄집어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emphasize 공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THISE, SIZE가 아니라 emphasize 그래서 공감하다라고 돼 있죠. 뭐 또 비슷한 말로 sympathize라는 뭐 용어도 있습니다만 뭐 그게 큰 차이는 없다 그럽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뭐 sympathiz와 empathize 구분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정말 내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거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mphasize 내가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내가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만 그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정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은 뭘까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나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LG CNS 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적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emphasize를 한 거에 대해서 디파인한 게 하나씩 나왔어요. 여기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emphasize에서 디파인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묶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되게 좋은 예로
emphasize 한 거기서 찾은 문제들에서 정의를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끄집어내고 나서 이 각자 끄집어낸 정의에 대해서 아이디어화를 하나씩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HMW, How might we?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드라이브 스루를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연구소를 해보고 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테스트까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1단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무 데나 메모 계속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 메모도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형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도형도 이런 식으로 도형도 언제든지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형을 만들어진 도형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순서도 바꾸실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삭제도 가능하시고 텍스트 상자도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글씨 쓰고 쓴 글씨를 이것도 돌리기도 가능해요. 네. 다 같이 쓸 수 있는 뭐 연습장이다, 메모장이다 그런 느낌으로 뭐 조별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쓰는 학교에서는 요것도 과제물로 젠보드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본 주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잘 만들어 놓고 사본으로 주시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순서대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과제물도 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또 저희가 코칭했던 학교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수학 시험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풀이 과정을 쓰도록. 네, 그렇게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싱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글 코치, 공인 코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인 코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이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데, 바로 21페이지 요 뒤에까지 가 보시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아이젠하워 사분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그럼 여기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좀 어려운 거, 그다음에 저희가 구글 이노베이트 할 때도 그렇지만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가지고 문제를 하고 토론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전 처음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질문을 드리고 아빠가 좋은 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엄마가 좋은 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열심히 토론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너무 근거가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말로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찍먹이냐 부먹이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 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약간 좀 편향된 문제예요. 어느 한쪽이 많이 이기고 있는, 네, 문제이긴 한데 찍먹이냐 부먹이냐를 정해드렸는데, 자,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거에서, 자 그러면은, 자 한쪽은 이렇게 제가 선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선을 나눠 가지고요, 가상의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은 찍먹파, 오른쪽은 부먹파입니다. 그래서 자, 찍먹파에서는 부먹 쪽의 문제들을 다 적어주세요. 자, 왼쪽에는 찍먹파니까 부먹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찍먹을 하게 되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 네. 그래서 이쪽은 부먹파입니다. 오른쪽은 부먹파, 왼쪽은 찍먹파예요. 그래서 찍먹파에서는 부먹파의 문제점들을 다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소스 안 찍어 드시는 분이 계시면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모지 쓰시면 좋아요. 지금 스티커 메모지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스티커 메모지 입력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8페이지 보고 있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접속하시면 큰 문제가 없이 됩니다. 소스 없이 드시다니 세상에. 그렇죠. 소스를 찍어 먹지 않으면 맛이 없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적어주시고요. 제가 앞쪽에서 뒤쪽에 페이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이따가 뒤쪽 페이지를 지울 거긴 하지만 예, 일단 지금 좀 더 많이 적어주세요. 근데 부먹파가 거의 전멸이네요. 세상에. 빨리 많이 먹을 수 있다. 적어주셨고요. 네. 부먹을 하게 되면 뭉글뭉글하다. 둘 다 먹을래요. 네.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메모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디자인 싱킹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쪽은 찍먹파, 오른쪽은 부먹파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는 부먹파의 문제를 많이 적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지금 찍먹파가 근데 지금 장점이 아니라 부먹파의 문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내 입맛대로 양 조절, 그러니까 부먹파의 문제를 적어주시면 이거는 이제 내 입맛대로 양 조절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찍먹파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장점을 적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드린 거는 이제 부먹파의 문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적어주신 것들은 제가 이렇게 또 하면서 왼쪽으로 커다란 그림이 올라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장점이 아니라 저는 계속 이제 저 퍼실리테이트가 강조하는 거는 서로 반대 진영의 문제를 적어주세요.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진영의 문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잖아요. 장점이니까 이거는 장점이니까 좀 빼놓을게요. 지금은 저희는 문제에 대해서 그라이프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불편한 점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문제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를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요. 여기 위쪽에 잼보드 페이지를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잼보드가 한 번에 20개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꽉 채웠습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잠깐 삭제를 했다가 이 페이지를 다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토론했던 페이지를 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복제를 해주게 되면은 자, 지금 8페이지에서 내용이 다 있었던 이 내용 그대로 9페이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핵심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 잼보드의 기능 중에 배경 설정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이 박혀 있는 종이나 노트 종이거나 모는 종이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새까맣게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이미지 버튼 누르셔가지고 직접 업로드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미지 주소를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캠으로 제가 얼굴 찍어가지고 얼굴에 올릴 수도 있어요. 웹캠으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카메라 설정 바꿔줘야 되겠네요. 캠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잼보드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떤 뭐 책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책을 딱 여기다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공정사용 이미지 바로 가져다가 복사하셔서 해당 그림으로 프레임 배경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커피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써보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 기능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되는 그림들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구글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검색하셔가지고 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업로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놨던 그림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되거든요. 그림을 끌어다가 놓으면
지금 똑같이 앞쪽에 했던 활동을 그대로 복사해서 왔는데 2단계에다가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다 부먹파니까요. 전부 다 좀 색깔을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초록색으로. 네, 색깔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아쉽게도 장점이었던 것들은 이렇게 좀 잠깐 여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부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뭐 단점일 수 있죠.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놔둘게요. 소스 없이 드시는 분들은 자, 색깔이 없던 파란색으로 그냥 중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고요. 자, 왼쪽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바꿔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선 같은 것도 네, 선은 제가 지울게요. 화살표로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는 그냥 놔둘게요. 메모지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요건 제목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여기가 된 거를 자, 이제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죠? 뭐가 하나 있었네요. 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자, 왼쪽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심각한 문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저희가 색깔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문제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찐다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야 생각되시면은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너무나 많이 먹게 돼서 살찌게 된다. 부먹을 하게 되면 많이 먹게 된다가 지금 문제점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좌우로 이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우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좌우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네, 초록색도 왼쪽으로 와도 좋습니다. 색깔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네, 좌우로 이동을 해주세요. 또 되게 재밌는 그림이긴 한데요. 지금 이건 좀 아래로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찍먹파에서는 문제 우선순위들이 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는 매우 절망적이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살찌는 거 절망적입니다. 살찌면 안 되는데 흐물흐물해지는 게 저는 더 절망적이라고 보거든요. 살찌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하시면서 네, 팀 안에서 예, 의견들을 교환하시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바꿔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배경을 바꾸면서 저희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아이젠하워 4분면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이거를 갖다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적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그것으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아까와 똑같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걸 삭제해 주고요. 저희가 방금 했던 거를 복제를 해주고 그러면은 10단계에 방금 저희들이 했던 게 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배경을 다시 3단계로 3단계 배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3단계 배경을 가지고 와서 배경을 바꿔주게 되면 자, 이제는 조금 더 얼마나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게 어느 쪽에 있는지 좌우는 바꾸지 마시고 위아래로만 바꿔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먹어도 좋아요. 이거는 뭐죠? 네. 하여튼 자, 흐물흐물해지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이거 심각하다. 라고 생각되시면 위쪽으로 그다음에 적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맛이 없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불어요는 뭐 중간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탕수육 촉촉하게 부먹. 이건 뭐죠? 네, 이거는 네, 기타 의견이니까 덜 절망적이고 적은 사람 영향 있는 쪽으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먹파는 맛을 조절할 수 없다가 나와 있는데 맛을 조정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여기 있는 거는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일단 여기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핵심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결국 이제 배경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의 활동을 이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물론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하셔도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셔도 되지만 이 젠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의견들을 교환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레이저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서로 강조하면서, 자, 레이저도 한번 쏴보세요. 레이저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레이저도 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젠보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서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가시게 되면 이제 결국은 5와이즈를 보통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진 문제점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제일 심각해지는 건 흐물흐물해지는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 파고들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한번 보면 경향은 제일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제일 절망적인 문제, 요거를 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Y즈에 가가지고 자, 문제는 그러면 이건 거죠. 문제는 이건 스티커 메모로 할게요. 내가 글씨를 써도 글씨 쓰겠습니다. 글씨 쓰는 게 나니까. 그래서 부먹의 제일 큰 문제는 홍수육이 흐물해지는 것. 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이제 건설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탕수육이 흐물흐물해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Y에 대해서는 또 여기 스티커 메모를 가지고 탕수육 소스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런저런 뭐 원인들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원인들을 적어주시고 또 뭐 색깔을 바꿔주시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또 계속해서 나갈 수 있고 여기에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Y를 갖다 찾은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Y에 대해 가지고 또 다음 단계에서 또 풀어나가다 보면은 탕수육이 흐물흐물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탕수육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찍먹파와 부먹파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설적인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지 거기까지도 아마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짬짜면은 어떤 분은 짬짜면은 이제 그건 야합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부먹하고 찍먹은 경계선이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먹을 해버리는 순간에 찍먹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어려운 문제예요. 거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정말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나서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번 Y까지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문제를 언젠가는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5Y즈까지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정준이는 지금 저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탕수육이 눅눅해지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정준에게 있어서는 바삭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나서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이 HMW즘을 만들어야죠. How might we?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다 문제 정의를 다시 적어주시고 How might we 문장을 완성해서 적어주게 되면은 적어도 define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초의 아이디어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가 있는 과정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이제 전수해드리고 싶은 건 이쪽이에요. 전수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폰트들, 이런 폰트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어느 컴퓨터에서 보든지 폰트 문제가 없어요. 폰트 문제 없이
같이 만들 수가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로 만드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시다가 글꼴이 없어가지고 만들었던 자료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옵션에서 그 다운로드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PNG 이미지로 받았습니다. PNG 이미지로 받으면은 JPG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림이 받아지거든요. 그림을 받아가지고 받아진 그림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제가 이 자료 준비할 때는요. 여기에서 배경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배경 같은 경우는 How My to Age 요것도 저희가 위에서 막 그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미지 추가를 해가지고 그 그림을 올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을 올렸다. 제가 배경으로 쓴 그림을 그림으로 추가도 물론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위에서 젠보드 위에서 자유롭게 뭔가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으로 올렸고요. 이 사실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줄 때에 만들어져 있는 배경을 써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저는 젠보드에서 이걸 썼어요. 근데 젠보드에서 배경을 만들어 올 때에는 이걸 하나하나 거기서 한꺼번에 파일을 갖다가 다운로드 할 때에 PNG로 받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레임, 요거 두 번째 슬라이드 이거 하나만 받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킥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 기능 중에 슬라이드 툴박스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슬라이드 툴박스, 제가 이거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되는 데는 두 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툴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 딱 뜹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용 지메일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학교 거를 쓰시든지 다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설치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부가 기능 들어가셔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 위해서 이름을 검색하셔도 돼요. 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툴박스라는 애가 오른쪽에 뜹니다. 한번 설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링크로도 보내드렸고요. 자, 그 창에 있는 여기 슬라이드 툴박스 이거 누르셔서 저리 있는 걸 한번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관리자이기 때문에 둘 다 뜨는데 보통은 여러분 설치 하나만 뜨실 거예요. 슬라이드 툴박스를 설치를 해보시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서 이것저것 계정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한 서비스니까 선택하시고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드린 링크에서 설치 버튼 누르시고 권한해 주시면 되세요. 이 슬라이드 툴박스가 해주는 기능은요. 한꺼번에 내가 가지고 내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그림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 숨겨진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툴박스 지금 조금 빠르게 왔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 잠깐 숨을 멈췄고요. 혹시 설치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다 숫자 1만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내드렸던 링크, 네, 슬라이드 툴박스 페이지 들어가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뭐 이런 걸 알려줄 때에도 이 링크를 바로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개인 계정이나 학교 계정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계시니까요. 자, 설치 제가 1분 정도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 과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한을 물어보면 그냥 권한을 다 주시면 되세요.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파일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이거 가지고서 이제 가져다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거 사본을 하나 만드세요. 저기 그 관리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의 모든 사용자에게 다 설치가 돼요. 관리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바로 사본 가져갈 수 있게 링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잠깐 슬라이드 템플릿을 다 가져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소를 가져가시면은 여기서 바로 사본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요거 가져가셔서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본 만들기 하시면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과 똑같은 파일을 여러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다 가져가신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구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놔둔 파일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가 기능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실게요. 그래서 일단 그림 한 장 한 장 다운받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템플릿 가져가신 분들은 파일 메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PNG로 다운받아 보세요. 첫 페이지 같은 경우도 다운을 받아 보시면 다운이 받아지고 그림 파일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글씨가 약간 다르게 보인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글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받은 이런 이제 글씨가 좀 달라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메인 슬라이드의 글꼴을 바꾸시면 돼요. 네, 템플릿도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템플릿까지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아까 부가 기능도 설치하셨고, 슬라이드 툴박스가 부가 기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다운로드로 PNG 이미지까지 다운받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숫자 2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일단 한 장씩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로 JPG로도 받을 수 있고 위에 있는 PDF로 받으시거나 ODP로 받으시거나 PPTX로 받으시면은 슬라이드 전체가 변환이 돼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 파일로 받게 되면은 현재 보고 있는 것만 받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SVG 같은 경우 좀 재밌습니다. 이게 벡터 그래픽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러스트 같은 데서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키워도 그림이 이제 깔끔하게 되는, 특히 이런 게 이제 그림이 만약에 도형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다. 그런 경우에는 커다랗게 만들어도 깔끔해집니다. 그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 파일이 받아진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슬라이드 툴박스로 받을 경우에 뭐가 달라지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숫자 2 적어주신 분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에서는 저희가 그 슬라이드 툴박스 이걸 가져서 다운받으셨고요. 설치를 하셨고요. 슬라이드 툴박스에서 설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선택하셔가지고 다운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그림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운로드를 해보시면은 여기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 파일 메뉴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한 20페이지까지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받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 툴박스라는 앱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네.
파일 다운받는 거에 실패하신 분들이 지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템플릿 카피 먼저 해서 가져가시고요. 해당된 카피가 된 슬라이드 파일을 그 다음에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피를 누르게 되면 복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래서 사본 만들기 누르시고 사본 만들기를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어지죠. 네, 만들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른 폴더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옮기셔서 작업이 다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은 그 전체를 다운받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번부터 여기 한 13번까지만 다운받겠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그 클릭을 하시고 다음 거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원하는 슬라이드만 체크를 하시거나 4번 반대기 클릭이 안 되신다고요? 잠시만요. 권한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제가 권한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가져가셔서 지금 요 주소에서 파일 메뉴에서 사본 만들기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보내드린 주소. 네,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뭐 다 제대로 동작할 거예요. 이 파일의 원본이거든요. 원본을 가져가셔서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들어오신 게 양진행 교수님인 것 같네요. 여기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파일 사본 만들기 하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사본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가신 사본에서 파일 다운로드 JPG, PNG, PNG로 받으세요. PNG가 화질이 훨씬 좋습니다. 네. 받으시면 이제는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죠. 젠보드에서 그럼 이 젠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젠보드 시작부터 잠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요 젠보드 템플릿도 여러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보드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gem.new라고 칩니다. 주소창에다가 gem.new라고 잼이 아니죠. 그렇죠. gem.new. 그래서 잼이니까 jam이라고 치고 new로 치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젠보드가 새로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됐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거를 한 장 한 장 받아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드 툴박스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부가 기능에 슬라이드 툴박스가 있어요. 얘를 오픈을 합니다. 슬라이드 툴박스를 오픈을 해주시고요. 그럼 오른쪽에 요만한 창이 떠요. 창이 떠 있을 때에 제가 인쇄를 하고 싶은 슬라이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다운로드만 쓸 겁니다. 여기에서 Shift를 누르시고 한 13번 정도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고 저는 13번까지 선택을 해줬습니다. 12번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Export Tools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요. 여기 찾으셨죠? 네, 오른쪽에 있는 Export Tools 이거를 누르시면은 바로 어떻게 할 거냐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PNG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 기능에 슬라이드 툴박스를 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보내고 싶은 그림 파일로 다운받고 싶은 슬라이드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Shift를 누르시고 한꺼번에 끝까지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맥의 그 컨트롤 옆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되죠. 시스템 키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애들만 선택을 하셔도 돼요. 뭐 1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슬라이드에서 제가 PNG로 다운을 받으면 바로 파일이 다운받아지지는 않습니다. 얘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나서 요 아래쪽에 파일이 준비됐다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요 선택한 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Saved to Drive에 떴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안내 메시지가 보이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디자인 싱킹 여기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이 뜨고 받아진 여기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받아진 파일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파일이 열리죠. 그래서 zip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조금 복잡해졌죠, 여기서? 네. 하지만 구글에서 그림 파일로 내보내는 이제 요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안 같은 거 내보내실 때도 요즘 이제 PDF를 바로 또다시 뭐 슬라이드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PDF를 다시 문서로 되돌리거나 하는 약간 카피라이트 이슈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안을 갖다가 주실 때에도 요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림 파일로 바꿔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림 파일을 다시 PDF로 합쳐 갖고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료를 또 네, 저작권을 보호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잼보드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잼.u를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만들어졌으면 적당한 제목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시고 이제 배경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배경 설정. 그래서 이미지 선택하시고 업로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그림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그림을 배경으로 하는 잼보드가 만들어졌죠. 응용하실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배경 가져오기로 내가 전에 막 프레젠테이션 만들었던 거 그대로 배경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 작업을 하시는데도 이런 작업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그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림을 끌어다가 넣을 때 반드시 그림 삽입 업로드를 하고 그림을 끌어다가 넣어야만 뭔가 동작을 하면서 그림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림 파일로 올리게 된 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순서 문제가 있고요. 잘못하면 그냥 지워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정을 해 드리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구글 슬라이드를 가지고 디자인 싱킹 활동을 한다라고 하거나 그럴 때에 그림 파일을 어, 배경으로 만드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디자인 싱킹을 열심히 배울 거야 하고 오신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디자인 싱킹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약간 좀 기술적으로 좀 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 이제 요렇게 배경으로 만들 때 약간 좀 팁이 좀 있는데 마지막 팁 하나만 더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셨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녹화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느라 좀 빠른 부분이 있었든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쓰실 때에 요거를 이제 파일로 내보내는 경우에 기본 사이즈가 보통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드 뉴로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뉴를 해가지고 그냥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경우에 제가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 보시면 보통 와이드 스크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가 맞춤으로 바꿔주게 되면 센티미터가 뜨는데 여기에서 뭐 인치, 센티미터, 포인트가 있는데 픽셀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본으로 보고 있는 25.4 곱하기 14.29cm인데 얘를 픽셀로 바꿔보면 960으로 되어 있습니다. 960 곱하기 540. 그다지 큰 해상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보고 계시는 1920 곱하기 1080 FHD의 4분의 1 화면입니다. 해상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 프레임 복사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고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래서 PNG로 받았습니다.
이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받았는데 젠보드 연습 제가 배경 설정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넣게 되면은 자, 조금 미세하지만 여기가 아까보다 좀 화질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아마 그다지 지금 또 공유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기본 화면이 가로가 960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약간 흐릿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세팅을 할 때에요. 여기 웹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2배로 1920 곱하기 1080을 해주면 해상도가 4배가 돼요. 요걸 가지고 이걸 내보내기 한 걸 가지고 오면은 화질이 확실히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지금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자, 이 그림을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PNG로 받았어요. 똑같은 건데 제가 요걸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960으로 돼 있는 거예요. 960 사이즈고요. 960 사이즈고 지금 확대를 했을 때 글씨가 약간 좀 흐릿합니다.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도 아까보다 글씨가 좀 더 뚜렷하거든요. 사실 연결돼 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공유해서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똑같은 활동을 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화질을 내주려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여기 그 파일의 페이지 설정까지 가가지고 맞춤으로 바꿔주시고 픽셀을 이게 960이 아니라 2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920, 1080으로 바꿔주시면 화질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래서 그 이제 차이는 이제 이런 이제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뭐 그림 자료를 만든다, 발표 자료를 만든다 그러실 때에 혹은 인쇄를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요걸 갖다가 좀 바꿔주시면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좋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까지 마지막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이제 확실히 좀 짧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예, 그 너무나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했구나 해서 오늘 기억하실 거는 젠보드라고 하는 거를 디자인 싱킹에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구글의 모든 문서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100명까지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는 이거 어디다 쓸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는 하지만 20페이지까지밖에 쓰지 못한다. 제한점이 있어요. 제한이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해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되겠고요. 제가 이 폴더 전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폴더를 가져가셔가지고 네, 가져가셔서 오늘 같이 했었던 그래서 그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 제가 만든 젠보드 2메가짜리 템플릿도 그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같이 작업했던 그 보여드렸던 네, 그 프레젠테이션도 네,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저기 김정준 코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구나 라는 것도 내부도 들여다보시고 디테일은 저기 페이지 설정에서 요거를 맞춤으로 바꿔서 픽셀에서 1920, 1080으로 줬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4K를 쓰신다. 그럼 또 이거에 또 2배를 하시면 돼요. 3835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명한 그림을 원하실 때는 픽셀로 바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그림 작업을 할 때에 의외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드로잉도 있지만 그건 그림 한 장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늘려요. 3840, 2160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려줘도 작업 속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작업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업을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4K로 만드는 슬라이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가능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팁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1920, 1080으로 그래서 FHD로 해상도 바꿔놨고요.
그래서 비율이 같으면은 그림이 좌우가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6대 9 아니면 뭐 4대 3 미리 적용해 놓은 거에서 곱하기 2 하셔가지고 아니면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크기를 늘려주시면은 다운받았을 때 다 괜찮고요. 젠보드는 16대 9만 지원을 하니까 16대 9 해상도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이런저런 작업하는 네, 그 팁을 좀 알려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교수님들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신 분은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공유해 드리면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김정준 코치님 강의 다 끝나기 전에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시는 교수님들 다 잘 따라서 하셨나 봐요. 늦게 들어오신 교수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공유해서 알려드리고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링크도 채팅 링크까지 어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늦게 들어오신 우리 강영돈 교수님 걱정하시는데 제가 다 공유해 드릴게요. 김정남 교수님도 이제 들어오셨네요. 네. 왜 이렇게 다들 늦게 들어오셨어요? 9 시로 착각하셨나? 네, 착각하셨나 봐요. 다들 너무 옛날 바쁘셨죠? 네, 네. 바쁘셔서. 아니, 9 시로. 김정준 교수님 그 수업은 늘 제가 선망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꼭 수업하고 많이 겹쳐져가지고 오늘 KTX 타고 오면서 기차에서 계속 아이고. 들었는데 집에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네. 슬라이도에 있는 슬라이도고에 있는 템플릿 말고 우리 김정준 코치님이 주신 슬라이드는 쪼끔 더 제가 슬라이도에서 다운받았더니 틀리더라고요, 그림이. 네네. 예. 그거는 막 네, 이렇게, 믹싱을 해 저희 놓으신 팀이 건가요? 작업한 이제 코칭 아. 템플릿이고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 공인 코치 과정에서 저희가 번역해서 사용했던 이제 아. 그림을 중간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틀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디자인 띵킹 해 가지고 예쁘게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드나 했더니 슬라이드 고에서 템플릿을 네. 다운받아서 또다시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 동그랗게 네, 한 그쵸. 거랑. 그림 받아서 이것도 이제 그룹이 돼 있었거든요. 그룹을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한국어로 글씨 써 놓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같이 그 슬라이드 고에 좋은 자료들 많아요. 네,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믹싱을 해서 요거는 다른 거 네. 갖다가 네네. 그쵸. 요 요소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이제 선긋기 뭐 요런 겁니다. 네. 네. 그죠. 그림들은 부가 기능에서 또 가져오신 거고요. 애드온. 네. 이 그림은 그냥 바로 여기는 선긋기요. 요건 여기 여기 사람 선긋기로. 머리 이렇게 막 요거는 저기 그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 코치 과정에서 제공하는 그림이라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요것들은. 네. 네. 혹시라도 나중에 구글 코치 따실 분들은 이제 요거 이제 보실 거예요. 아마 이 그림들을. 네네. 코치 굴적이 도전하겠습니다. 가득한 잼이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네. 코치에서 제공하는 그림이 또 따로 있군요. 네. 코치 네. 과정은 또 별도의 약간 그 뭐 디지털 코치라고 하는 뭐 다른 그 직업이라서요. 사실 교수님들 꼭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구글은 하면 할수록 제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자꾸 아. 해 보고 싶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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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게 네. 만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글 코치가 혜택이 제일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노베이터가 없고 구글 트레이너가 혜택이 제일 제일 많습니다. 많죠. 네, 맞아요. 트레이너만 따시면 되세요. 네, 트레이너만 맞아요. 따시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트레이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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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수님들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디자인 띵킹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유익하고 슬라이드 예쁘게 잘 만드는 방법, 또 젠보드에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 사실 젠보드 저는 그 메모장만 활용을 했지 다른 거 어떻게 하는지 좀 그랬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들 너무 유용했던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여기 댓글 보니까 네. 네. 좋은 자료들, 내용들 많이 배우셨다고 나와 있으시네요. 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교수님들? 네. 우리 회장님도 고개 끄덕끄덕 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교수님들은 제가 영상 공유해 드리고 채팅방에 있는 링크까지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정준 코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완전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다 마치고 또 저희 웨비나까지 너무 늦은 시간까지 허리 아프실까 봐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뵐게요. 송은정 부장님의 강의가 있어요. 논문 쓰는 거. 네,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도 일찍 들어오셔서 좋은 강의, 좋은 논문 쓰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행복한 프라이데이 나잇 되시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호준 교수님. 시원하게 입으셨어요. 네, 네, 오늘 덥죠? 그래서 네. 네. 시원하게 있습니다. 네. 오늘 운동 날씨가 나가려고요. 네,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오늘 낮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나가셔요. 네, 네, 허리 네. 아프십니다. 교수님은 또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